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전 세계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 춥고 맑은 아침, 북한은 새로운 유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밝은 섬광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 1분 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사일이 흔들리고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발사 실패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같이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이나 유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미사일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터프츠 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이번 실패는 북한이 복잡한 미사일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날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번 발사의 시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방북 기간 동안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실패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 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맹국과 군사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푸틴은 북한이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 실패로 러시아는 북한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적들을 단결시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국, 일본, 미국은 이 실험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실패에 대한 상세한 추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보이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매일 북한의 값비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북한 정권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실험 실패로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야망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10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시험은 실패하더라도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핵정책 전문가인 안킵 판다는 북한은 실패를 포함한 모든 발사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연구하고 다음번엔 이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시험이 실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곧 미사일을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발적인 실험에 이어 전 세계의 비난이 이어지는 이 사이클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와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전략은 분명히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돕는 모든 국가와 교역을 단절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김정은에게 미사일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분명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북한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더 발전된 미사일을 들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당황한 나머지 전략을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생존의 열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무기를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창의적인 외교와 수년간의 어려운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역의 긴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걸려있는 기술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일본, 심지어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포와 불확실성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주 씨는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죠. 이러한 불안감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사적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패한 시험이라도 북한의 적들을 긴장시키고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게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비용의 핵실험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는 북한을 강해 보이기는커녕 약해 보이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곧 자신의 미사일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일본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더욱 도발적인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2배로 늘릴까요? 아니면 자제력을 보일까요? 미국과 동맹국들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외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이러한 질문과 씨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안보 과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실패한 실험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인내심과 창의성,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모든 측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군대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면서 한국은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이를 사용할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면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연구 중인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최첨단 기술로 공중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숙련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행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군과 육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함정들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군인들이 더 나은 탱크, 트럭, 총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는 한국군이 어떤 종류의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멋진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방국, 특히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종종 함께 훈련하며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 팀으로 일할지 연습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우방입니다. 과거에 양국이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양국이 모두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더욱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함정은 때때로 함께 바다를 순찰하며 위험을 살피기도 합니다. 한국은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의 컴퓨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강해짐으로써 실제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에서 강해 보이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누구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돕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종종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도시와 마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한국이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고자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남성과 여성이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원합니다. 그들은 군 복무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국가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물론 이 모든 군대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나라가 강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의존해 나라를 지켜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 국가들도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항상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군대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단지 자신들의 힘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군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기술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훌륭한 휴대폰, TV, 기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 노하우를 활용해 놀라운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무기와 차량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원할 정도로 첨단입니다. 한국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총이나 전투가 가능한 로봇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일부는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 군대도 도움을 줍니다.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군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 식수, 의료용품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군대가 전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군대가 강해짐에 따라 세계 정치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무역이나 국제법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이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만큼 크지도 않고 일본만큼 부유하지도 않지만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리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감히 자신이나 친구들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큰일이지만 한국은 그 도전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 똑똑한 과학자, 결단력 있는 국민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것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두 나라의 새로운 우정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최근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이나 거래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북한 모두 현재 다른 국가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국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웃 국가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매우 가난하고 기술은 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사일 실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나라들은 북한 군사 장비에 대해 큰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유할 여분의 돈이나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회의를 열었을까요? 전 세계에 강해 보이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협력보다는 겉모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보통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국제규칙을 더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대신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북한이 강해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더 강해지거나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균형을 기울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호관계 증진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자국의 군대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는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나라에 대한 제재는 매우 강력합니다. 더 많은 제재가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핵무기 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담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항상 무기 개발로 돌아갔죠. 이 모든 것의 한 가지 흥미로운 효과는 다른 국가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고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는 인도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서로 다른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결정해야 합니다. 호주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시아 안보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의 안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작은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자칫 중간에 끼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무역과 보안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과거에 북한이나 러시아와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북한이 실제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다른 국가들이 이 우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더 많은 또는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나 기타 지원을 보내면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 나라가 너무 다르고 공통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파트너십도 다른 나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가 복잡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우정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갈등이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입니다. 문제는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퍼즐입니다. 한국의 군대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자체 무기와 장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가장 멋진 새로운 것 중 하나는 KF-21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매우 첨단 기술이며 공중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행기 같아요. KF-21은 정말 빨리 날 수 있고 조종사가 적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지금 제작 중이며 곧 한국 파일럿들이 이 멋진 제트기를 조종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KF-21은 단순히 멋져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사와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직접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KF-21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매우 똑똑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과 내부에 모든 멋진 장비를 장착하는 방법 등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정말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림 대신 멋진 전투기가 완성됩니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큰 프로젝트는 비행기와 탱크용 엔진을 자체 제작하는 것입니다. 엔진은 이러한 기계의 심장과 같아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엔진을 다른 나라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엔진이나 부품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레시피만 따라 하면 되는 케이크 굽는 것과는 다릅니다. 엔지니어는 비행기를 날리거나 탱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엔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엔진이 고장나거나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도전이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기술은 한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에 일부를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군수품의 품질이 좋고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신기술을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학교와 병원과 같은 다른 중요한 것들과 군사적인 것에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 국가들 중 일부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와 탱크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드론,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비행 로봇이나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함선을 탐지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기술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한국 군인들의 훈련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첨단 비디오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탱크를 운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연료를 소모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손상시킬 위험 없이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군대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비행기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연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전기로 작동하는 군용 차량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래된 군사기지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군사기술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첨단 국방 장비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문제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 필요할 때 더 큰 나라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비를 증강하는 동안 평화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이 모든 새로운 장비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해짐으로써 실제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에 정말 좋은 자물쇠를 달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물쇠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물쇠가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죠. 한국 국민들은 이 모든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새로운 무기들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큰 질문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이 멋진 직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라서 차세대 전투기나 군용 로봇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일부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기술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은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나아가 앞으로 전쟁을 치르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으로 가득한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내놓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기술의 주요 판매국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무기 중 하나는 K-가이 썬더 자주곡사포입니다. 전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위에 크고 강력한 대포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 K람을 구매했습니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장거리에서도 매우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람은 군사훈련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많은 외국 군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한국 무기는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군대 강화를 위해 수백 대의 K2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K2는 빠르고 방호력이 뛰어나며 내부에 매우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들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일과 미국처럼 오랫동안 탱크를 만들어 온 국가들이 만든 탱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행기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50 골든 이글은 경전투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훈련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T-50을 구매했습니다. 이 기종은 자국 공군의 조종사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능한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T-50의 성공은 한국이 좋은 군용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개별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방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면 교육, 예비부품, 장비 유지보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
특히 자체적으로 큰 방위 산업이 없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한국 방위 산업은 유연하고 구매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할 때 한국은 폴란드 공장에서 전차의 일부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협력은 구매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만큼 비싸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무기를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는 군대를 현대화하고 싶지만 예산이 많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수출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또한 세계 정치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긴밀한 동맹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는 각국이 다양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대규모 무역 박람회와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무인 시스템 개발입니다.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감시, 보급품 전달, 심지어 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대전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한국은 그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한국은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쟁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또 다른 성장 분야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자국 해군뿐만 아니라 수출용 첨단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한국산 함정을 구매했습니다. 소형 경비정부터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구축함까지 다양한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를 만들려는 한국의 시도입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판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계 구축과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종종 자국 군인을 한국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군대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전 세계 군인들이 한국의 장비와 전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 부상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에선 특정 국가의 무기를 판매하면 민감한 지역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와 같은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무기 사업을 해왔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산 무기가 다른 중요한 동맹국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매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웃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할 때 때때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을 공유하고 구매 국가와 긴밀히 협력할 의향이 있어 많은 국가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쳤으며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온 한국의 경험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방위 시장에서 한국의 성공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업체로만 여겨지지 않고 첨단 군사 장비 분야의 강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용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결단력, 혁신, 전략적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방을 다른 나라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주요 군사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를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도 증대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계속해서 국방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세계 방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